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는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돌려주죠. 말이나 행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내가 참거나 묵인하지 않고 되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다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조심을 하겠죠. 저는 30대 초반이고 대학교 학생처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저에게는 2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회사에서 로봇 오퍼레이터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친은 연애 초반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집에서도 빨리 결혼을 하길 원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사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남친이 좋긴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남친만큼 확고한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2년 정도 연애를 해보니 좋은 점도 많고 또 결혼하면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책임질 것도 더 많아지고 출산이나 육아도 생각해야 되고 어쩐지 결혼이라는 게 저한테는 막연하게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할 순 없었죠. 남친이나 저나 평범한 가정이었고 사는 형편은 비슷했는데요. 남친이 하도 결혼 노래를 부르길래 모아놓은 돈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등등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남친은 모아놓은 돈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였고 저는 그때 모아놓은 돈이 4,000 정도였어요. 집에서 해주신다고 해도 몇천만 원 정도일 텐데 다 합쳐도 1억 정도 되거나 좀 모자라겠죠. 남친과 제가 사는 곳이 지방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집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는커녕 빌라 전세도 빠듯했습니다. 근데 집만 있으면 되나요? 결혼식 비용에 안에 들어갈 혼수에 이런저런 비용 다 하려면 대출도 해야 되고 대출하면 결혼 후 둘이서 빠듯하게 갚아야겠죠. 하지만 만약 아이라도 바로 생기면 또 그거대로 돈이 많이 나갈 거고요. 남친은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고 저를 설득했지만 사실 저는 왜 그렇게 빠듯한 상황으로 결혼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버는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그냥 그거 받아서 저축하고 남는 건 제가 하고 싶은 거 쓰고 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다 보니 따로 드는 생활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의 자유로움과 평온함이 좋은데 결혼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망설여졌죠. 그래서 남친에게도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나도 네가 좋지만 결혼은 당장 하고 싶은 마음까진 아니다. 만약 네가 결혼이 너무 급한 거라면 우리는 헤어져도 괜찮다라고 말이죠. 남친은 어떻게 헤어지자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느냐고 난리가 났지만 막말로 저는 결혼 생각이 크게 없는데 남친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말에 남친은 알겠다고 당분간은 결혼 얘기 안 꺼낼 테니 헤어지자는 소리는 말자고 네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면 그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친은 약속과 달리 그 후에도 결혼 얘기를 은근하게 자주 하긴 했습니다.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모델하우스 이런 데도 구경해 보자고 하고요. 제가 그런 걸 보고 나면 결혼하고 싶어질 거라고 하면서요. 저도 웬만한 건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하루는 자기 부모님을 만나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결혼 얘긴 당분간 안 꺼낸다고 하더니 무슨 부모님까지 보자는 거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친 말, 누가 결혼하재? 그냥 우리 사귄 지도 좀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 좀 궁금해하셔. 밥 한 끼 할 순 있잖아.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다음에 보자고 알아듣기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친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예약해놨는데 오늘 가자고요. 미리 약속이 된 건 아니라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예약까지 해놨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직장에 출근하는 거라서 머리도 대충 질끈 묶고 화장도 별로 안 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입술도 바르고 머리도 다시 묶었죠. 그리고 나가보니 남친이 학교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야? 서프라이즈야? 갑자기 말도 없이.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남친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출근했어? 왜? 이러고 입고 다녀? 출근하는 건데 뭐 편한 옷이 짱이야. 아무리 그래도 영 후줄근한데. 왜 그래? 저는 남친을 흘겨봤습니다. 데이트 때는 나름 신경 써서 입고 나가지만 출근할 때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남친은 제 옷차림이 유난히 마음에 안 든 것 같더라고요. 시간 늦어서 따로 옷을 살 수도 없고. 밥 한 끼 먹는 건데 뭔 옷을 사. 일단 가자. 시간 늦었다. 예약 시간? 좀 늦으면 어때?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남친은 저보고 빨리 차에 타라고 했어요. 예약 시간 좀 늦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했던 그 식당 룸으로 들어가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 신발이 있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남친을 잡았죠. 안에 누가 있어? 실은 우리 부모님. 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부모님 소개를 시켜주려고 한 거였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친을 잡아 끌고 화장실 쪽으로 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도 없이 갑자기 무슨 부모님? 네가 말하면 부담스럽다고 안 온다고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편하게 식사나 함께 하면 되지. 우리 부모님 이상한 분들 아니셔. 그게 아니라 나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좀 예쁘게 다니지 이게 뭐냐? 일단 들어가자. 시간 늦어서 기다리신 지 꽤 됐을 거야. 저는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제 상태도 영 아니었던 데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남친 부모님을 뵈야 된다고 하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른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일단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대충 옷매무새만 정리하고 남친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갔는데 처음 뵙는 남친 어머님 아버님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일단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송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영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요. 반가워요. 근데 첫 만남에 어른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네. 저는 그 말에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은 미리 얘기가 안 돼 있던 거라서요. 우리 지훈이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네. 요 앞에서 갑자기 부모님들 기다리신다고 해서. 근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래, 그럼. 부모님 본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훈이가 일부러 그랬나 보네. 일단 얘긴 그만하고 밥부터 시켜.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겠어. 여기 앉아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네. 남친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가 늦게 온 것에 몹시 심기가 불편하신 듯 했습니다. 대놓고 눈치를 주며 불편하신 티를 내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죠.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남친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건데요. 하지만 남친은 저를 위해서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을 했고 어색하게 앉아 있으니 잠시 후 음식들이 나왔어요. 그곳은 채식 위주의 한식 식당인데 채소 요리들이 신선하고 다양해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음식들이 나오자 어머님 아버님은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고기는 별로 없고 순 채소들이네. 뭐 먹어도 배도 안 부르겠어. 여기로 왜 골랐니? 너네 아버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와중에 남친 한다는 소리가 유진이가 여기 좋아해서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눈치를 국에다 말아 먹었나 싶었어요. 제가 그 식당을 좋아하긴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건 줄 알았으면 거길 굳이 예약하자고 했겠나요. 어머님은 반찬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 싱겁고 이건 너무 텁텁하고 도저히 별로 손이 안 간다며 내내 툴툴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누가 식당 사장님 아니랄까봐 음식이 엄청 까다로우셔. 남친 어머님과 아버님은 낙지볶음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데는 진짜 뭐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나 오는 데 같네. 어머님은 그러면서 저를 힐끗 흘겨보시더라고요. 대놓고 저에게 하시는 말이다 보니 저도 내색은 안 해도 기분은 좀 상했죠. 다음에 유진이 얘 데리고 우리 집 와.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했나 봐. 아이고, 우리 엄마 음식 자부심 봐. 당연하지.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장사한다는 게 쉬운 줄 알아? 유진이 너 결혼하면 나한테 음식 많이 배워둬라. 남들은 돈 받고 가르쳐준다는데 나는 특별히 공짜로 가르쳐줄 테니까. 와, 유진아, 너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 밥 차려주라고 저한테 음식 배우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뭐가 고맙나요? 게다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남친이나 어머님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받고 저는 너무 불편한 식사 자리라 빨리 먹고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일상적인 이야기, 친척분들 이야기 등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한참이나 주고받으셨어요. 저는 마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기분으로 밥만 먹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참 숫기가 없네. 그런 소리 많이 듣지? 그러는 겁니다. 네? 무슨 꺼다 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학생들 상담해주고 그런 일 한다면서 영 말이 없네? 자리가 불편해요? 아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낯을 많이 가리고 부침성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좀 싹싹하고 그런 애가 좋던데 유진이는 좀 소심한 것 같아. 에이, 안 그래. 뭘 안 그래? 결혼하기 전부터 편드는 거야? 아휴, 너 결혼하면 알만 하겠다. 아주 잡혀 살겠어.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얼른 진행하라니까 왜 이렇게 굼떠? 나야 하고 싶지. 근데? 유진이는 별로 생각이 없나 봐. 엄마 아빠가 설득 좀 해줘. 내가 그러려고 일부러 이런 자리 만든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남친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제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했고 자기도 당분간은 결혼에 대해 얘기 안 한다 해놓고 저 몰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압박을 주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래저래 벌써 결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또 지훈 씨도 직장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 보니 좀 자리 잡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요. 말을 하는 동시에 진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남친 어머님이 자세를 고쳐 잡더니 드시고 있던 숟가락으로 제 이마를 딱 내리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죠. 이게 뭔 상황인가 싶고요. 제가 얼어붙어 있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만치 만났으면 당연히 결혼해야지. 결혼도 안 할 거면서 2년이나 왜 만나는데? 남의 아들 인생 망칠 일 있어? 괜한 시간 낭비 말고 빨리 결혼해. 저는 너무 황당해 이마를 만졌어요. 손에는 어머님 숟가락에서 묻어나온 침하고 밥알이 붙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엄마. 그래도 그렇지 먹던 숟가락을. 요즘 애들 하여튼 생각이 글러먹었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뭐가 그렇게 달라? 저도 그 순간 화가 나서 소리쳤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왜 때리세요? 제가 따지니까 도리어 남친 어머님 아버님이 더 황당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게. 버릇이요? 숟가락을, 그것도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시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왜 때리세요? 얘 따지는 것 봐. 때리긴 뭘 때려. 그냥 가볍게 톡 하고 친 거 아니야.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휴지를 뽑아서 이마를 닦고는 가방 챙겨서 그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 뒤에서 저 싸가지 보라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남친이 쫓아나온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너네 엄마야말로 뭐 하는 짓인데? 아, 우리 엄마 원래 잘 저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게 별게 아니야?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아야 돼? 진짜 더럽고 기막히네? 야, 더럽다니. 그럼 안 더럽겠니? 아, 그냥 애정 표현 아니야. 우리 엄마 원래 저런다고. 너네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말 가려서 해. 우리 엄마가 따귀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삼아, 애정 표현 삼아 숟가락으로 콩 때린 건데 그거 갖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면 사과를 해도 뭐할 판에 저한테 도리어 따지는 겁니다. 저는 마침 택시가 와서 남친 팔 뿌리치고 택시를 탔어요. 그러고 집으로 가는데 아까 상황이 생각하면 할수록 기막힌 겁니다. 가방에서 팩트를 꺼내서 이마를 보는데 침하고 다 묻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기분 나쁘고 물티슈 꺼내서 빡빡 닦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늦었네. 저는 그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곧 따라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무슨 일인데? 엄마 좀 봐봐. 그리고 엄마가 저를 보는데 제 이마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이마가 왜 이렇게 빨개? 제가 너무 짜증나서 물티슈로 이마를 엄청 빡빡 문질렀거든요. 그래서 이마 중간만 뻘개져 있었죠. 너 무슨 일 있었지? 뭔데? 말해봐. 엄마가 채근하니까 저도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까의 상황을 들은 엄마는 화가 있는 대로 나셨죠. 그 여자가 미쳤나? 어디 남의 귀한 자식 머리를 숟가락으로 쳐? 그것도 먹던 숟가락으로. 내 말이 당장 결혼 없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내가 이게 맞을 일이야? 거기 어디야? 내 가만 안 둬. 이미 갔겠지. 네 남친한테 전화해. 내가 좀 따져야겠다. 됐어, 엄마. 그냥 헤어질 거야. 헤어지는 건 당연한데 내가 전화해서 좀 따져야겠다고. 됐어, 엄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들이 뭔데 네 머리를 때려. 네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엄마는 화가 나서 난리치셨고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친은 그 와중에도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댔어요. 제가 전화는 안 받으니까 톡을 보냈는데 진짜 어이없는 게 자기 엄마가 애정 표현식으로 장난친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고 과하게 받아들인 거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들도 엄청 기분 상하셨다고, 그래도 어른들인데 먼저 사과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하더군요. 맞은 건 전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나요? 진짜 기막혀서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남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남친 얼굴만 봐도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고 찾아오지 마. 끝났으니까. 뭘 끝나? 네 마음대로.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구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솔직하신 분이야. 숟가락으로 머리 좀 때린 거? 그거 그냥 애정 표현 같은 거라고. 네가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거 맞았다고 상처 생겼어? 뼈 부러졌어? 그것도 아니잖아. 상처 생기고 뼈 부러져야 맞은 건가요? 저한테 사과는커녕 도리어 끝까지 저보고 예민하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이런 인간을 뭘 보고 잠시나마 결혼까지 생각한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제 부모님들 그러고 있는데 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 나도 황당하고 기분 나빴어. 어쨌든 시부모님들 사람들인데 그렇게 네 기분대로 행동하냐? 누가 시부모님들 사람들인데? 진짜 유치하게 이렇게 할 거야? 어른이니까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겨도 좋게 넘어가 줄 수 있잖아. 솔직히 어제도 아무리 내가 말 안 하고 부모님 소개시킨 거라고 해도 무슨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말 한마디 없이 그러고 앉아있고, 엄마가 농담해도 단답으로 네네 그러고만 있고, 너네 엄마 아빠끼리 신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다 뭔 얘기를 하는데. 너네 엄마 아빠? 진짜 말 함부로 할래?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그럼 내가 침 묻고 밥 묻은 그 더러운 숟가락으로 머리 쳐맞아도 헤헤 실실 이러고 있어야 되니? 난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그런 행동했으면 너처럼 행동 안 해. 우리 엄마가 왜 네 장모님이야? 우린 끝인데.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이럴래? 벽 보고 말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았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나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아예 모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쌩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너무 열받으니까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똑같이 한 번은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친은 제가 집에 가는 와중에도 계속 연락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그럼 어머님 뵙고 직접 얘기하겠다. 어머님 가게가 어디냐 하고 말이죠. 남친은 그제야 잘 생각했다며 적당히 풀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며 제가 먼저 그날 실례했다고 사과하면 자기 엄마도 풀 거랍니다. 그거 보는데 기막혀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가게 주소 달라고 찾아뵙겠다 했죠. 남친은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 맞춰 갈 테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요. 남친에겐 당연히 말 안 했죠. 식당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 남친에게 전화를 하니 마침 식당에 와 있다고 데리러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엄마랑 있으니까 남친이 오다가 저희 엄마를 보고 당황하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완전 썩은 표정으로 남친을 훑어봤죠. 그래. 그러면서 남친 저한테 슬쩍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다고 말 안 했잖아. 지금 봤으면 됐잖아. 엄마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딘가? 어머님께서 하시는 식당. 아, 바로 저 앞입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에 갔어요. 어머님도 저 혼자 올 줄 알았을 텐데 제가 엄마랑 같이 등장하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남친은 부랴부랴 소개를 하고요. 아, 유진이 어머님.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 엄마예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저기로 앉으세요. 그렇게 엄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친도 저희 앞에 뻘쭘하게 앉고요. 저 식사는 뭘로? 알아서 좀 시켜주게. 예. 남친은 낙지볶음을 시켰고 불편한 기색으로 어색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괜히 주변만 두리번거리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랬죠. 유진이한테 들었을 때 말도 많고 재밌다고 그러다더니 실제로 보니 아니네. 숫기가 없나 봐. 예? 아니요. 긴장을 좀 해서. 긴장할 게 뭐 있어? 얘기 못 들었는데 갑자기 오신 거라서. 그래서 불편한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진이도 자네 부모님 봤다 하니까 나도 온 거야. 예. 에휴, 영내 성적이네. 성격이 그래서 회사 생활은 잘 돼? 남친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보고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어쩌고 하더니 정작 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애꿎은 낙지볶음만 휘저기는 거예요. 유진이한테 결혼하자고 한다며? 아, 네.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돼? 예? 제가 직장 생활한 지 엄청 오래된 건 아니라서요. 한 2,500, 3,000 정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옆에 놔뒀던 국자를 들더니 남친 머리를 딱 하고 때리셨어요. 남친 앞머리에는 낙지볶음 국물이 다 묻었고요. 남친도 당황해서 저희 엄마를 보고 멀리 있던 남친 어머님도 눈이 뒤집혀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코웃음 치며 그러셨죠. 3,00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졸라댔어? 자네 장난하나? 애들 소꿉놀이해?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머님 앞치마까지 벗어던지면서 따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쫓아오고요. 저희 엄마 비웃으며 일어났죠. 왜요? 너무 가짜는 소리 하길래 국자로 머리 한 대 콩 쳤습니다. 허, 이 여자가 미쳤나? 남의 집 귀한 자식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 치는 건 괜찮고 네 자식 머리 치는 건 기분 나쁘냐? 어따 대고 머리를 쳐?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저희 엄마도 화나서 따지셨습니다. 남친도 씩씩거리며 휴지 뽑아서 자기 앞머리 닦고 있고요. 너 일부러 너네 엄마 데리고 왔지?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왜?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하지 마. 애정 표현 아니야.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지. 야! 어따 대고 야야거려! 맞아보니까 어떤가? 기분 더럽지? 근데 먹던 숟가락으로 맞은 내 딸은 기분이 어떻겠어? 자네가 그랬다며. 애정 표현인데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똑같은 거야. 내 딸이 맞은 건 애정 표현이고 자네가 맞은 건 기분 나쁜 거야?
남친은 분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완전 쌍으로 미친 모녀네. 그러는 그쪽은 쌍쌍쌍으로 미친 가족이지. 어머님은 뒤에 있는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내가 머리 한 대 가볍게 척기로 서니 너네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똑같이 복수하니?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따졌죠. 아니요. 이게 뭐가 똑같아요. 저 국자로 실컷 음식 처먹고 침까지 발라줘야 똑같죠. 뭐야?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봐. 네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야. 결혼도 안 한 아들내미 여친한테 이따위로 구는 거 보니까 결혼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지 아주 뻔하다. 그렇게 귀한 자식이면 평생 끼고 사세요. 엄한 남의 집 귀한 딸 피눈물 나게 만들 생각 말고. 엄마는 코웃음 치며 제 손을 잡으셨고 저도 엄마랑 그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엄마에게 이런 짓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똑같이 갚아준 것 같아 속 시원하긴 하지만 엄마한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도 아니라고 네가 속 시원하면 됐다고 엄마 잘했냐고 웃어주시더라고요. 남친은 연락 와서 일부러 복수하려고 온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난리를 쳤지만 저는 하나씩 받고 돌려준 거니까 계산 끝났다고 더 이상 연락 말고 끝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쫑알대는 거 더는 듣기 싫어서 차단도 해버렸고요. 제가 남친 부모님 식당 물어보고 엄마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 했을 때 엄마가 흔쾌히 가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저도 한편으론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때 똑같이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는 바람에 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나기보다 그냥 우습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처럼요. 숟가락으로 머리 때리는 게 애정 표현이라고요? 당하면 그 누구도 기분 좋을 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애정 표현인가요? 그저 개념 없는 행동일 뿐이죠. 개념 없는 짓에 개념 없는 짓으로 대갚아준 것 뿐이고요. 저나 엄마나 그렇게 똑같이 대갚아줬다고 해도 그 집 사람들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저희 엄마랑 저랑 미친 모녀라고 욕만 실컷 하겠죠. 하지만 솔직히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던지 말던지 제 알 바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개념으로 쭉 살다 가세요 싶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 후로 약간 질려서 따로 연애는 안 하고 직장 생활하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당시엔 남친을 많이 좋아했고 또 모아놓은 돈이 적어도 결혼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살림을 늘려갔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남자하고는 결혼까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렇게 끝이 난 게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결혼도 전에 아들 여친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데 결혼이라도 했으면 무슨 대놓고 몸종 들어온 취급했을 게 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제 마음이 억울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말은 당당히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